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Okay, you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I'ma take you on a ride. We're gonna boom through the night. We're 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Can't stop, won't stop.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응원해주시는 분들 감사하다며 원칙대로 해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글쎄 그 원칙대로가 어떤 원칙인지 참 궁금하죠. 검찰은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그 가족들을 둘러싼 부적절한 수사 형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한 윤석열 총장 자신에 대한 한겨레 기사와 관련해서는 이례적이고 과도한 수준의 수사를 예고하고 있어서 눈살이 찌푸리게 합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관련해서 기사들이 속속 뜨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검청사에서 이 진행되는 국감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또 대검 간부들이 대거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을 여는 기회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검찰개혁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등등해서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한겨레 기자와 관련한 수사 이런 것들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글쎄 조금 전에 들려온 이 소식에 따르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민중예술 영상인데요. 비판도 있지만 저희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하다 이렇게 하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글쎄 비판도 있지만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비판도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응원해주시는 분들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원칙대로 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데 글쎄 그 원칙이 옛날에는 그 원칙이 그래 정말 이 사람이 강직하게 자기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겠거니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되어가는 검찰 수사의 모습 방향들을 보건대 그 윤석열 총장이 말하는 원칙이 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우려스럽다 이런 반응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일단 조국 장관 그 후보 시절부터 그랬지만 후보 시절부터 마치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너무나도 걱정돼 두려운 것처럼 정말 그 청문회 밤에 무슨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하던 그런 모습부터 해서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던 검찰과 언론 그리고 야당과의 유착 관계를 통해서 온갖 정치 수사를 퍼부어 왔었던 것도 그렇고요. 문제는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이런 악의적인 수사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진단서 가지고 또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하죠. 네, 기사가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경심 가짜 입원 증명서 사문서 위조로 재판받는데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사실 건강상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 이전부터. 이게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오래전에 이미 한참 전에 이렇게 사고를 통해서 두개골 쪽에 심각한
두개골이 이렇게 금이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머리 쪽에 어쨌든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건 몇 차례나 정 교수를 부르고 또 부르고 열 몇 시간 조사하고 압수수색 11시간 하고 이랬던 게 검찰이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공소장에는 제대로 엮어서 넣지도 못하면서 대체 왜 그렇게까지 불러대는지, 그 정도 불렀으면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글쎄 카더라만 계속해서 나오고 정작 공소장에는 엮어 넣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그렇게 불러왔던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 지금 이 정 교수의 변호인 측에서 정 교수가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서 그 심각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그런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을 밝힌 거고요. 사실 그러면서 또 그동안 이 정 교수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뭐 뇌경색에 뇌종양 뭐 이런 진단까지 받았다고 하니 더더욱 약간 이제 동정 여론이 좀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더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가뜩이나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그럼 윤석열 어떡할 거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다가 정경심 교수도 지금 뭐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뭐 어떻게든지 이걸 좀 뭐 맞받아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뭔가 좀 이렇게 방향을 틀어보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기분이 나쁘셨던 건지,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논란을 굳이 또 부추기는 겁니다. 정 교수 측이 내놓은 입원 확인서가 의심스럽다는 의혹을 언론에 또 슬쩍 흘렸더라고요. 자기들이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 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없다 라며, 자기들이 받은 자료가 뭐 정 교수 측이 이제 내놓은 문서가 발행 의사의 이름, 의사 면허 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언론에다 흘렸겠습니까, 검찰이? 자기들이 봤더니 문서에 지금 뭐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 받았다는데 병원 이름도 안 써있더라, 의사 이름도 안 써있더라, 못 믿겠다, 이거 뭔가 위조의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지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것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진하게 풍기는 거죠. 정말 이건 해봐도 너무 양아치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정 교수를 이렇게까지 굳이 탈탈 털고 있는 이유가, 지금 정 교수가 뭐 표창장을 위조했다 지금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털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사문서 위조로 이렇게까지 지금 털리고 있는 와중에 변호인 측에서 무슨 의료 기록까지 위조를 했겠어요? 설마? 아니 그리고 정말 100번 양보해서 변호인 측에서 내놓은 자료에 정말 검찰이 보기에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이걸 못 믿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아까 뭐 이야기 드렸듯이 병원 이름도 없고 뭐 의사 이름도 안 나와 있다, 이래서 믿기 어렵다라고 하게 된다면, 아니 다시 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변호인 측에. 이거 왜 병원 이름 안 냈냐, 의사 이름까지 제대로 확인해서 써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아예 뭐 병원 이름도 의사 이름도 없어서 뭐 못 믿겠다면서 마치 노골적으로 정 교수 측에서 거짓말이라도, 자기 그런 이 지금 건강 상태 가지고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흘리는 건 대체 무슨 심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중에 병원명 써진 걸로, 의사 이름까지 제대로 써진 걸로 갖고 가서 정말 이런 이게 병이 진단을 받은 게 맞으면 나중에 사과는 제대로 하실까요? 사과는 제대로 하실까? 이렇게 됐기 미안하다고? 아무 말 없이 또 입 싹 닦는 건 아닌가? 진짜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뭐 누구처럼 뭐 탈모다, 뭐 50견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뇌경색에 지금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걸 뭐 진단받으면 뭐 몇 달이 걸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단받으면 수일 내로 나올 텐데
뻔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쪽에서 위조서류라도 낸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 건 정말 악의적이어도 너무 악의적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러게 왜 병원명 안 적어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변호인 측의 이 해명이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에 그 병원과 다른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가려서 보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그간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에서 얼마나 많은 기관과 이 개인들이 압수수색을 받았는지 뭐 한 줄 들어가면 바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또 이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거기 뭐 그 조국 장관 딸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밤 10시에 문 두드리고 했다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고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집에 다 찾아가고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뻗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큰 논란을 빚었는지.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환자들이 가득한 병원에 그 소란이 빚을 걸 감당하고 어떻게 믿고 검찰을 병원 이름이면 떡하니 공개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 또 보나마나 검찰이 언론에 보란듯이 또 유출해 줄 게 뻔한데 어느 병원, 어느 의사 이렇게 다 써서 내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다가? 한두 번 유출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표창장 뭐 그 자체도 그렇지만 뭐 개인 신상 생활기록부 이런 것까지도 뭐 유출되는 상황인데 병원이라고 뭐 달 게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당장에 지금 검찰이 이렇게 위조 논란 스물스물 피워대면 언론에다 흘리는 거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냥 만약에 정말 이 서류 자체가 미심쩍다라고 했으면, 의료 기록이 미심쩍다 했으면 다시 제대로 된 서류, 알려진 내용, 그러니까 뭐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제대로 알려달라라고 변호인 측하고 얘기를 하면 될걸. 굳이 이걸 언론에다 알린 것도 참 의문스럽지만 이게 수사 내용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게 뭐 지금 정경심 교수가 지금 뭐 이게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이런 게 지금 수사 내용도 아닌데 이걸 굳이 언론에 알린 것도 의문스럽지만 굳이 또 뭔가 의심스럽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언론에다가 이렇게 흘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가 여전히 조국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케 합니다. 근데 웃긴 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이런 식으로 정말 악질적인 언론 플레이를 마구마구 해대고 있으면서 윤석열 총장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는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게 윤 총장의 원칙인가 봅니다. 그 대단한 원칙. 지금 오늘 국감에서 한겨레 기자에 대한 그 고소를 취할 생각 없냐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별장 접대 보도 사과하면 고소 취하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면으로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는 그 검찰에서 조국 장관 수사하며 그 말 같지도 않은 피의사실 유포를 어마어마하게 하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들이 고스란히 나도는 걸 방종, 아니 어찌 보면 더 이렇게 뭐랄까 독려하신 분들이 그러면서도 일절 사과조차 없었던 거잖아요. 잘못됐던 것들도, 잘못된 악의적인 보도도 뭐 자기들이 유출한 적 없다면서 그냥 입 닫아버렸던 그런 분들이 본인에 대한 건 절대 참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현재 검찰은 하명 수사,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이 한겨레 기자 고소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야, 이건 뭐 내가 검찰에서 직접 조지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죠?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어제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졌던 김학의 수사단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직접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도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서서 보도 경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과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고소 대상의 보도에 관여한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언론 보도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른바 보도에 협조한 내외부자들까지 전부 색출하라. 기자 말고도 여기에 협조를 한, 이 기자에게 협조를 한 내외부자들까지 전부 색출하라. 이런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언론 보도에 대한 굉장히 이례적이고 과도한 대응이라는 거죠. 검찰총장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또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하급기관에 직접 고소를 하고 그 하급기관이 직접 수사를 한다. 이건 뭐 사실상 하명수사인 거죠. 검찰총장이 직접 이거 맡아서 너네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이해충돌에 해당함과 동시에 검찰권 사유화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관계자는 이해충돌 및 검찰권 사유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인 대 사인 사건으로, 개인 대 개인 사건으로 이 인식하에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공정성에 논란이 없도록 조사한다고요? 아니 이미 이런 하명 수사만으로도 공정성이 금 같고요. 총장이 지시 내리자마자 이게 수사에 재빠르게 그 어떤 것보다 재빠르게 착수한 것부터가 신중과는 거리가 멀어서 넘어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중은 무슨? 아무튼 뭐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함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반려 등 별다른 장애물 없이 아주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직 검사는 검찰이 정당한 수사라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와 전혀 상반되게 검찰은 그 이전에 이문정 검사, 서지영 검사가 검찰 내부 비리와 관련해서 고소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신청한 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반려하면서 제19 감싸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는데, 그렇죠? 전혀 뭐 이젠 이런 거 걱정할 것 없이 검찰에서 제19 감싸기 아주 뭐 영장 반려 따위는 없이 그냥 쑥쑥 그냥 통과가 되며 신속하게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지냈고 현재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며 법률상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검사 동일체 원리가 남아있는 검찰 조직에서 이 사건은 자신이 피해자이며 직접 수사하는 구조다. 한마디로 재척 사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사건은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동일하게 검찰에 고소를 했어도 경찰의 수사 지휘를 당연히 보내고 검찰총장 역시도 경찰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렇죠. 당연히 그게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확보하는 방법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검찰총장이 고소를 하는 것부터가 검찰총장이 고소를 하는 것부터가 이게 공정성에 맞는 얘기인가 싶은데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를 하려고 했다면 경찰에 수사 지휘를 보내는 게 맞다라는 지적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있는 대로 압박을 다 넣고 있으면서 언론사에게 지면으로 사과 안 하면 고소 취하 안 한다고 뭐 무려 검찰 조직의 총수가 이렇게 대놓고 한겨레 신문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앞으로 모든 언론사들은 다 내 앞으로 기어라 뭐 이런 뜻인가? 어? 아주 무슨 검찰이 지금 깡패야 깡패 무소불위의 권력 완전 무슨 뭐 대통령 장관 뭐 국회의원 무서울 것 없는 최고의 권력자가 아닌가 칼을 쥔 그런 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검찰개혁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 더더욱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진짜 깝깝하네요. 아무튼 그 검찰과 관련된 윤석열 총장 그리고 검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발칙한 뉴스의 단골 뉴스인 자유한국당 뉴스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주말 장애 집회를 강행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논란이 됐던 총동원령이 또다시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번 주 토요일인 19일 오후 1시에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으라차차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외교, 민생의 총체적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라며 집회에 동참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당내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이런 겁니다. 네, 보이시나요? 당내 협조라고 하면서 공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 서울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이라고 하면서 밑에 보이시나요? 몇 명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공문을 통해서 이전에 그 집회 때 논란이 됐던 것처럼 그 당협별로 참석 인원을 조직국으로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각 지역 당협위원장 그리고 의원들에게까지 구체적인 목표 인원을 다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보면 네, 당협위원장 뭐 400명, 원외 당협위원장 300명 보이시죠? 국회의원들이 150명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원도 인원이고 그때 또 논란됐던 것처럼 자기들이 당협위원장 피켓 같은 거 어느 지역 당협위원회 뭐 이런 걸 절대 쓰지 말라고, 그리고 일반 사복을 입어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얼마나 자기들이 왔는지 이런 것들 인증샷을 꼭 어떤 식으로 보내라 라는 것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집회 동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그동안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이 장외 집회 밖으로 놔둔 지가 오래돼서요. 국회 일정과 가뜩이나 지금 맞물린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무리하게 장외 집회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거세게 나왔던 바 있습니다. 거세게까지는 뭐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이런 대나무숲 같은 그쪽에 페이스북 대나무숲 이런 데에서 불만 어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기도 했고, 지금 총선을 앞두고 다들 공천 눈치 보느라고 입을 꾹 다물고 있지만 다들 불만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이 총동원 관제 집회라는 비판이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이전까지야 그래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 사퇴 이걸로 뭐 이거에 사활을 걸고 어떻게 가보자라고 하면서 이거에 막 목숨 걸고 매달려 이르느라고 좀 무리하게 관제 데모를 했다 치더라도 이번에는 진짜 집회를 이어나가는 마땅한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대회 뭐 이런 집회를 주말마다 계속해서 벌여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에 조국 전 장관이 전격 사퇴를 하자 조국 파면을 촉구하던 장외투쟁 명분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는 이제 조국 장관 국면을 끝내고 검찰 개혁안이나 이런 개혁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국회로 이제 집중이 될 것이다. 이런 이 관측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랑곳 없이 조국 장관 사퇴는 전혀 뭐 상관없다는 듯이 본인들의 목표는 따로 있다는 것처럼 바로 그 조국 장관 사퇴 이튿날에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29일에 열겠다고 당에 이렇게 공지를 한 겁니다. 이 국민보고대회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안보, 외교 등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뭐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산적해 있는 이 과제가 너무 많거든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산적해 있는 과제가 너무나도 많고 계속해서 이걸 미뤄왔던 상황인데,
이걸 또 미뤄두고 또 장애 집회하고 또 거기다 국민보고대회 해서 네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든 끌어내려 보겠다 이런 속셈인 듯한데요. 지금 정작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며 공수처 설치안 등 개혁 입법을 하자는 것에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조국 장관 사퇴하면 검찰개혁 누구보다 먼저 나서겠다라고 했던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글쎄 이것만으로는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또 장외로 나가서 뒤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상 목적성을 상실했지만 이제 조국 장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문재인 정권 전반을 다 표적으로 삼으면서 그냥 난사를 해대는 막무가내 난사를 해대는 그런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당 내에서도 뭐 가능할지 당 내에서도 다들 오케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 내에서도 불만이 점점 터져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글쎄 한번 집회를 하고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하고요. 특히나 지역에서 올라오고 이럴 때는 거의 뭐 지역구 의원들이 사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말은 못하는데 지금 다 입국 다물고 이제 굉장히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자유한국당의 이런 장외 집회가 그것도 이미 목적을 상실한 장외 집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오히려 자충수를 두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계속해서 하시라고 마음껏 하시고 돈 열심히 쓰시라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사과를 하라며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지긋지긋한 이념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념 정책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황 대표 아닙니까? 미스터 국보법 공안검사님께서 이념 정책 끝내라고 하니까 너무 웃기네? 근데 그러면서 해괴한 국정 행태가 비단 인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 국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위기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며 투쟁의 목표는 일개 장관 사태가 아니었다. 갑자기 말을 싹 바꿔. 조국 장관 사퇴하면 끝이라더니 조국 장관 사퇴가 아니라 나라 살리기 투쟁이라며 갑자기 또 말을 싹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럴 때마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이럴 때마다 짜증이 불쑥 치솟는데요. 어딜 감히 진짜 국민들로부터 탄핵된 국정농단 정부의 2인자가 누구한테 지금 해괴한 국정행태 우둔하는지 진짜 아니 설사 그 누구라 하더라도 최순실 그림자 정부만큼 해괴할까요? 그 막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뭐 하던 그 샤머니즘 정부보다 해괴할까? 어느 누가 돼도? 아무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한창인 절정의 시간에 국고지원금을 받는 공당이 동원 집회를 준비한다니 어이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무책임한 동원 집회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라고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은 국정감사 기간에 보좌진 의원 할 것 없이 밤새며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뭘 더 하겠다고 할 일은 안 하고 그죠? 동원령까지 내려서 관제 데모하는데 지금 길을 쓰고 있으니 밖으로 놔둘 생각만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요. 이런 사람들 세금 펑펑 쓰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분들 반성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돈 열심히 쓰세요. 어차피 패스트트랙 수사하고 나면 그 돈 선거 때 쓸 일 없을 것 같으니까 마음껏 쓰시라고. 네. 오늘 바지칸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지칸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